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듀피디에서 서울시정 상식 특강을 맡은 정원상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 청원경찰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해 아주 압축된 강의, 그리고 바로 이 강의만 들어도 합격할 수 있도록 이 상식 특강을 아주 압축적으로, 핵심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만 들으시면 됩니다. 너무 큰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서울시와 관련된 시의 행정이죠. 시의 정책입니다. 역사와 문화 등 가벼우면서도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시정 상식 등을 잘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적으로도 보여드리고요. 또 청각적으로도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 강의 한 번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반복해서 들으시면 정말 듣는 것만으로도 화면 없이도 잠자기 전에 우리가 틀어놓고 우리가 귀로 듣기만 해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절로 암기가 되는 그런 강의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 시정상식 5대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두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정말 1차 필기시험에서 그래서 일반 상식 문제 우리가 최대 10문제 정도 한국사 10문제 정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10문제가 이 안에 다 들어있기를 저도 기대하면서 여러분도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관련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도 좋고요. 또 서울에 있는 여러 문화유산들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또 서울시청에 직접 방문해서 발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서울의 역사 무조건 출제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서울의 역사적 변천 과정, 주요 역사적 사건, 그리고 문화재, 이제는 문화유산이라고 이름을 2024년부터 바꾸었지만 여전히 많은 이제 기록들에서 자료들에서 문화재라고 나오긴 하는데요. 자, 이런 등등의 서울의 역사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서울의 지리입니다. 자, 역시 서울의 지리 일반 상식 속에 다 포함이 되겠죠. 서울의 행정구역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25개 구로부터 시작하여서 강북과 강남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동의, 행정동들, 법정동들 이런 행정구역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요. 자, 주요 지리적 특징 그리고 주요 명소 및 이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라고 하는 이런 명소들 포함하여서 역시 상식 문제로 출제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서울의 행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가벼우면서도 그리고 무거운 것까지 같이 공부해야죠. 뭐 재미를 위한 가벼운 것들도 있습니다만 역시 정확한 행정과 관련되어서 행정 조직 및 주요 부서입니다. 그래서 주요 서울 거쳐왔던 시장이라든지 서울 시장의 현재 공약이라든지 이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하고요. 또 서울 역시 주요 정책 및 사업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매력 도시 그리고 동행 도시를 표방하는 이 서울시 그리고 이제 2024년 6월에 발간된 서울 백서가 있죠. 그래서 이 서울 백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정, 행정, 제도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024년 6월에 발표된 이 백서와 관련해서도 제가 추가로 더 자세히 강의해 드릴 겁니다. 그래야만 보건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 이외의 복지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된 서울 백서도 그냥 읽기에는 한 252쪽 정도 그 이전에 나와 있던 백서가 PDF 파일로 굉장히 길잖아요. 이걸 나름 좀 압축해서 보여드리고 또 개별적으로 이 서울 백서 보고서죠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상식이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무거운 주제만이 아니라 서울의 문화에 대해서도 역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 문화, 예술, 관광 자원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서울의 시민 생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 시민의 생활 모습이나 복지 정책이나 교통 등 뭐 역시 지하철 노선 등을 포함하여서 시험에 출제된다고 보아야 하겠죠. 자, 그래서 크게는 이제 서울의 역사와 문화, 행정 등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고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숫자예요. 숫자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서울시 몇 대 뭐 시장이라든지 그래서 그 시장이 몇 대인데 잘못된 거 이건 당연히 시험에 나오고요. 서울의 상징물, 서울의 브랜드 또는 서울의 색깔
빛깔 서울의 새 이런 서울 자체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부터 역시 공부하되 들으시면서 편하게 공부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옆에 좀 종이에 써가면서 암기해 가면서 숫자 같은 것에 민감하게 보시면 또 우리가 상식에 능하다라는 것은 평생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잘 몰랐었더라도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서울시에 대해 애정을 갖고 숫자로 공부하며 그래서 서울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재미까지도 또 그럼으로써 보람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직업을 위해서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요. 꼭 필요한 강의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서울시 시정상식 강의를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시작은 서울시 소개입니다. 포괄적인 소개해 드릴 것이고요. 그러면서 각각 개별적으로 작지만 꼭 알아야 할 서울시 소개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역시 서울의 역사,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도 우리가 동시에도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물론 서울의 다양한 정보들 있고요. 이것도 역시 숫자와 수치화로 분석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현재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5대 핵심 공약이라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청원경찰을 비롯하여서 공무직을 비롯하여서 이 상식이 필요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정과 관련되고 결국 행정의 서울시를 기준으로는 수장인 서울시장의 5대 공약 등 이것도 꼭 살펴보아야 하고요. 자, 그리고 서울 비전 2030이라고 하는 역시 우리가 2030년까지 포함했을 때 어떤 비전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자, 그리고 서울의 문화유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국보가 보물이 또는 그 이외의 지역에서의 세부적인 문화유산들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앞으로 등재될 것 추진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매년 물론 이제 예전에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2022, 2023, 2024 이렇게 달라지는 서울 생활과 관련하여서 서울시에서 공개해 놓은 그런 또 자료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제도들, 행정들 등등 생활들 살펴보아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잘 알다시피 이제 공식적인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이 많이 오픈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로부터 추적을 해보고 또 나올 수 있는 문제들, 다른 지역들에 나왔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변형해 가면서 제가 예상 문제까지도 추가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이론과 문제가 있는 이런 시정상식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서울시 소개입니다. 자, 역시 이런 서울시의 기본적인 상징물들 비롯하여서 브랜드 네임 이름들까지도 우리 모두 다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자, 최근에 물론 여러 가지 조사 기관들이 다르긴 하지만 큰 타이틀로 2024 세계도시 탑10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역시 매력 있는 도시, 외국인들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 서울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자긍심으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긴 하는데요. 각 세계적인 명소들, 수도들을 포함해서 존재하겠죠. 영어로 쓰이긴 했지만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첫 번째는 영국의 런던이군요. 자, 두 번째 프랑스의 파리도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뉴욕, 네 번째 일본의 도쿄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두바이도 지금 들어있고요. 샌프란시스코도 있고요. 또 역시 바르셀로나도 있으며 또 암스테르담도 있고요. 자, 이제 10번째가 서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위 세계 도시에 그만큼 여러 가지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깨끗하고 청정 도시이고 안전하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또 홍보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대도시 서울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또 대한민국의 수도이기도 하고요. 자, 물론 로마라든지 프라하라든지 마드리드, 역시 베를린, 로스앤젤레스 이런 등등의 순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시작을 해보았고요. 자, 그래서 이 세계 도시의 탑10 중에 10위에 해당하는 서울 대한민국입니다. 자, 넓은지 인구로는 2,300만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서울의 인구는
940만 명이 되겠죠. 보통 지금 202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의 총 인구 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5,150만 명이라고 하죠. 5천만 명 이런 표현을 쓰죠. 북한을 이제 제외하고 7천만 명, 8천만 명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자, 그중에 이제 서울이 현재는 약 940만 명. 물론 조사된 시점으로 보았을 때 현재는 938만 명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 점점 내려가고 있거든요. 서울의 인구 수가 점점 물론 초고령 사회 저출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서울 중심 또 서울에서 살고 있다는 게 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경기도라든지 역시 수도권 확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나라 가장 많은 인구수는 1위가 경기도잖아요. 물론 경기도의 인구수는 1,360만 명 정도. 원래 이제 서울이 가장 1위였다가 2위로 역전이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구수에서 역전이 된 시기가 2003년도거든요. 그 이후로부터는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원을 비롯하여서 경기도 역시 면적도 가장 넓고요. 그래서 서울의 가장 기본적인 인구 940만 명이다. 물론 이제 넓은 의미로 서울 경기를 합쳐서 지금 대략 2,300만 명이다. 이렇게 이제 집계를 한 것 같은데요. 이건 구별을 해야 합니다. 자,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문화, 인문, 정치,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이다. 자, 서울은 대한민국 유일한 특별시고요. 2023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2024년에 보통 인구의 수, 또 이게 지표들은 그 전년도에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약 940만 명, 한강을 중심으로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 불암산, 일릉산, 청계산, 아차산 등의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의 도시입니다. 전형적인 배산 임수에 그래서 앞에는 역시 한강이 있고 또 뒤에는 이런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명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대한민국 총 생산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또 한류 열풍을 타고 강남스타일 등등 비롯하고 그리고 또 역시 K-팝을 비롯하여서 서울은 세계적인 대중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래서 세계도시 톱 100 가운데 톱 10에 해당이 되는 바로 서울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의 조직도인데요. 세부적으로는 사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또 기본이 서울시장 아래 부시장이 총 3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조직도가 되어 있는지 정도는 알면 되겠죠. 물론 이제 서울시장 위에는 시민이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되고요.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듯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서울시장 위에 시민 이렇게 이제 조직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변인,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 홍보기획단 등도 있으며 자, 했던 것처럼 부시장이 3분이에요. 행정 1부, 행정 2부 부시장이 있고요. 정무 부시장이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는 이제 나누어서 실, 관, 관단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조직도가 세부적으로 나누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물론 이제 정부에서라고 한다면 정부의 행정 조직도도 있잖아요. 부, 처, 청에 따라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2024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현재 조직도는 역시 부, 처, 청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통 19부 3처 원래는 19청이었는데 20청이 되었죠. 20청이 된 것은 역시 우주항공청이라고 하는 게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항공청이 신설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19청이었는데 20청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의 조직도가 되겠고요. 부처청을 기준으로 19, 3, 20 이렇게 함께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역시 서울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행정 1부시장, 행정 2부시장, 정무 부시장 그리고 옆에서도 여러 가지 기관 등이 위원회 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막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자, 물론 이제 본부사업부도 실제 홈페이지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는데요. 다양하다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자치구입니다. 숫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서울시에서 위임된 사무와 자치 사무를 관리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바로 25개 자치구와 426개 행정동이 있습니다. 자, 숫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한 번씩 더 보고 쓸 수 있으면서 봅시다. 25개 자치구라고 했고요. 그리고 426개 행정동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단 25개의 자치구는 기본이어야 하겠죠. 서울에 구가 몇 개? 25개 이렇게 바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요. 426개의 행정동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한강을 기준으로 물론 강남이다, 강북이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이제 포괄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어쨌든 위에 여러 가지 행정구들이 있습니다. 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뭐 은평구 뭐 아주 넓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우리는 서초, 강남, 송파, 서울 강남 3구다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25개의 구가 모두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이 숫자와 함께 그래도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위치들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자치구였고 이걸 좀 더 크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역시 같은데요. 시각적으로 아까 작은 이런 자치구보다는 조금 더 크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역시 강남도 있습니다만 뭐 강남이 또 서울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 이외의 지역들에 살고 있는 지역들에 역시 애정을 잘 갖고 있으셔야 되겠죠. 가운데 중자에 중구가 있죠. 서울시청이 또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외에도 종로와 함께 인접해 있으면서 광화문, 경복궁 뭐 이렇게 우리가 쭉 이어가면서 중구에서 종로로 가겠죠. 또 대통령의 집무실 용산도 있고요. 원래 청와대는 뭐 종로, 중구 지나자 종로 이제 있었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포함한 지역들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뭐 법정동이 있고 행정동이 있는데요. 법정동은 옛부터 전래되어 온 동명이다 이거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행정동이죠. 편의와 행정 능률을 위하여서 동주민센터를 설치하는 동명칭은 행정동이 되겠습니다. 25개, 426개. 아까 우리가 썼던 숫자와 함께 25개, 426개. 참고로 가벼운 암기로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가 또 좀 탄력을 받겠죠. 자, 여기도 이야기되어 있네요. 행정동은 426개고요. 법정동은 조금 더 많아요. 467개가 있습니다. 일단 최소한 25개 구에서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자, 위와 아래 같은 내용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 아까 우리는 구 25개 이렇게 있으니까 특정 지역에 대해서 물론 이제 어떤 지역에 뭐가 있느냐 이런 걸 연결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서울에 있느냐 없느냐 경기도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 많이 구별하기도 하니까 그 구와 관련된 기본적인 뭐 예를 들어 문화 유적지, 문화 유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랜드마크라 이런 거는 그대로 좀 구와 함께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자, 서울시 청사이죠. 이렇게 이미지로 크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여기 이제 서울 시청 광장이 있잖아요. 시청 앞에 광장에 행사들 많습니다. 겨울에는 여기에 아이스링크 설치되어 있고요. 또는 뭐 우리가 봄, 여름 등 가을 등에서는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의자들도 있고 책도 볼 수 있게 하고 역시 아이들도 가족들 단위로 많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제 집이 이제 서울시청 근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보게 되는데 굉장히 살아있는 아주 뭐 독일어로 브로데론하다 이런 표현하거든요. 부글부글 끓다라는 뜻인데 정말 생동감이 있다라는 게 서울시청으로부터 결국은 광화문, 경복궁 그리고 뭐 청와대 안쪽까지 굉장히 많이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보문고 앞쪽이죠. 세종문화회관 앞에 있는 그 광장들 또는 그 길가에 전시도 많이 하고요. 또 정말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게 또 놀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공터들을, 터전들을 많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도시만에 이런 공간이 있구나, 참 좋구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본청이 있고요. 서소문 청사, 서소문 제2청사가 있죠. 서소문로에 해당하는 시청과 함께 인접해 있는 곳, 덕수궁 역시 옆에 있는 서소문 청사가 있죠. 무교로 청사, 남산 청사, 청계 청사, 프레스센터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청이고요. 제 제자분들도 많이 서울시청에 이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서 항상 뭐 힘들지만 즐겁다, 좋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또 시험 문제입니다. 잠재적 시험 문제인데요. 서울시 휘장 자체로도 문제가 가능합니다. 자, 서울시의 새로운 휘장은 1995년 처음 검토된 이후 1996년 시민 공모를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탄생되었고, 휘장, 흔히 우리가 심벌 마크라고 하는데요. 서울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각 상징물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CI, 즉 그러니까 시티 아이덴티티의 핵심적인 기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세 가지의 결국 요소가 합쳐져 있는 것이거든요. 딱 보고도 그림으로 떠올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산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강이 있죠. 물론 한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산임수라는 말도 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반영이 되어 있다. 사지선다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좀 부가해서 해드릴게요. 자, 이 서울시 휘장과 관련하여서 이 지향 이미지가 역사와 활력의 인간 도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서울의 산, 해, 강이라고 했죠. 한강으로 나타내면서 신명나는 사람의 모습을 마치 정말 춤을 추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기는 하죠. 합쳐놓으면 인간인데요. 그러나 여기에 들어있는 요소는 세 가지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실제 예상 문제에도 서울시 휘장의 이미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산, 해, 강,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세 가지를 합쳐서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사람, 이렇게 인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인간 중심 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자연인간 도시의 맥락 속에 그래서 녹색의 산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사랑 그렇게 뭐 청색의 강이군요. 역사와 활력을 가운데에는 미래 비전과 희망을 함축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 요소를 붓터치로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마치 역사적인 마치 동양화의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서울의 이미지와 사람의 활력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자, 여기서 예상 문제 한 문제 보자는 거죠. 서울의 휘장과 관련된 부가 설명을 하기도 한다는. 진짜 단편적이고 간단하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무엇을 함축하느냐도 가능해요. 실제 이제 이 휘장의 모티브가 되었던 것이 겸재의 정선의 산수화입니다. 남산의 아침에 해 뜨는 장면을 그렸다라고 하는 목멱조돈이라고 하죠. 원래 남산을 예전에 목멱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산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 산 모습도 보이고요. 해도 여기에 지금 보이죠. 그리고 이 춤을 추는 모습에서 우리 강의 모습도 물론 여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 약간 비슷하네요. 이런 모습들 자체가 사람의 단원 김홍도의 역시 풍속과 춤을 추는 아이라는 춤추는 사람이라는 무동이라는 그런 풍속화 그림에서 뭔가 이미지들이 다 모티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휘장이었고요. 자, 그리고 아주 또 중요한 서울시 브랜드가 되겠죠. 서울시를 나타내는 그런 브랜드를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 크게는 지금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제 변화가 있었던 건데요. 현재 기준으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표지 화면에도 나와 있었던 서울 마이 소울이 되겠습니다. 국어적으로는 약간 언어 유희가 지금 포함되어 있네요. 서울은 나의 정신이고 영혼이고 우리 고유어로는 얼이라고 하죠. 민족의 얼이라고 하는 소울이 되겠습니다. 서울은 나의 영혼이고 서울은 나의 정신이고 서울은 나의 얼이다. 서울 마이 소울이 되겠습니다. 의미 유사하기 때문에 서울과 소울을 지금 합쳐서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겠죠. 자,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재고 높이고 나아가 세계에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글로벌 탑 5 도시 도약을 위해 2022년 이렇게 신규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여 2023년에 발표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세 번의 변화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도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 서울 이렇게 했었죠.
이게 이제 이명박 전 서울시장 때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 안녕 서울 뭐 이렇게 뭐 짧기는 한데 이것도 좀 하이 서울, 안녕 서울 이게 뭘까? 약간 뭐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하이 뭐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좀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박원순 시장 때 만들어. 물론 이제 중간에 오세훈 시장 때에도 약간 변형하긴 했지만 하이 서울 그대로 이제 활용하기도 했었고요. 자, 박원순 시장 때에도 뭐 역시 찬반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I 서울 U 이렇게 했었죠. 물론 사실 나는 너를 서울한다. 좀 이상하잖아요. I love you를 가지고 서울을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문맥에도 맞지 않는다. 외국인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이제 박원순 시장 때 서울시에서는 문맥이 중요한 게 아니다. 브랜드 네임이 그냥 알아보기 쉽게 친숙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이제 밀어붙여서 오랫동안 사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현재 기준으로 다시 오세훈 시장이 서울 마이 소울이다 이렇게 브랜드 이름을 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상징들, 색깔들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건데요. 정말 디자인을 강조하죠. 지금 뭐 어느 세계나 시대나 도시나 그렇긴 합니다만 특히 서울시에서도 또 오세훈 시장도 이런 디자인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매력 도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작 배경은 설명했고요. 자, 선정 과정도 원래는 두 가지를 공모했었어요.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울 마이 소울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서울 for you라는 것도 있어요. 당신을 위해서 서울이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역시 투표를 붙였어요. 국민 투표를 서울 시민들에게 이제 붙였는데 결론적으로 대내적으로도 대외적 해외에도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이 서울 마이 소울에 대한 평가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득표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결정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참여했고요. 브랜드의 의미 이야기 나오죠. 서울 마이 소울은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이 모여 조화를 이루는 매력 도시 서울을 의미하며 결국 매력적이고 독창적인 도시로 기억하고자 이 매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이제 많이 쓰네요. 자, 시민은 물론 세계인들의 관심 등등 그래서 서울의 다움, 서울다움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또 그래서 시민이 더 행복하고 전 세계로 주목받는 도시 서울로 발돋움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역시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서울 마이 소울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시 브랜드이고요. 자, 이제 여러 디자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러브 하트 모양으로서 SEOUL의 O를 러브 형태로 했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역시 마이에서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느낌표 형태로 지금 준 거잖아요. 또 소울에서도 U를 이렇게 펀 재미로 방문하고 싶어하는 도시 다 나름의 디자인의 이유가 있군요. 자, 또 픽토그램이라고 하여서 우리는 역시 그림이지만 그림 이미지로서의 문자, 하나의 그림 문자라는 의미, 마치 이모티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 안에는 동행이, 매력이, 특별봉 이런 게 다 나름의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동행이 동반자로서 매력. 사실은 이 안에 이름 속에 서울이 표방하는 게 있잖아요. 동행 서울이고 매력 서울입니다. 이게 동행이고요. 매력이고요. 그리고 특별한 응원봉, 특별봉까지도 이제 이름을 붙여준 거죠. 서울 마이 소울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시험 문제에 서울의 상징물 심볼이 뭐냐라는 건데요. 결국 해치 서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도 원래 이제 예전에는 왕범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호랑이, 호돌이 우리가 88년 서울 올림픽 때 했듯이 그 호랑이의 이미지를 써서 눈 큰 왕범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왕범이가 좀 오래됐어요. 2008년도 이후에 그래서 지금은 해치가 되겠습니다. 자, 서울의 역사, 문화, 관광 등과 관련된 27가지 상징물을 선정했고 가장 최종적으로 하나 뭐냐 그랬더니 해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해치라는 말보다는 해태라는 말이 더 친숙하신 분도 있죠. 표준어 맞고요. 해태의 원말이라고도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자어예요. 해치라는 게 왠지 영어 같나요?
아니면 뭐 바다 해자 같나요? 뭐 그런 거 아니고요. 해치라고 하는 자체가 원래는 해태해, 해태치 이렇게 되어 있는 한자입니다. 원래 이제 계구변을 쓰거든요. 이게 이제 한자로 해태해라는 한자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양이과에 해당이 되는 역시 동물들의 이런 한자 모양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원래 지금 해태는 사자 모양을 하고 있는데 뿔이 있는 거죠. 물론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 되어 있는 해치라는 것도 한번 사전 확인해 보셔도 좋고요. 자, 조금 더 설명하면 물론 이제 해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당연히 경복궁 앞에 해태 상징상 광화문에도 있고 뭐 국회 앞에도 있고 곳곳에 이제 상징물로서 나와 있죠. 자, 해치는 서울이 갖는 역사적 전통성과 문화적 고유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꿈과 희망을 주는 문화적 감성으로 개발된 상징물.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치는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여 안다고 하는 상상의 동물이며 해태의 원말입니다. 다만 무슨 해태 브라보콘 이렇게 하듯이 회사 이름도 있다 보니까 해태 이렇게 하기는 어려웠고요. 원말인 해치 이렇게 정한 거로 판단이 됩니다. 자, 선악을 판단하는 정의로운 의미 이외에 화재나 재앙을 물리치는 신수로서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화재를 물리친다, 불을 물리친다, 뭐 그런 의미의 좋은 그런 상상의 동물이므로 그래서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행운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서울을 지켜주는 수호자다라고 해서 해태상들이 곳곳에 이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의 상징물이 무엇이다? 해치다. 겠죠? 해태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광화문의 해치상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되 기존 이미지보다 뭐 조금 더 진취적인 위를 바라보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취적인 이미지였다라는 거. 또 심볼은 서울 하늘색을 기본으로 상징한 그런 색깔이 되겠네요. 하늘색이죠. 그러면서 단청 빨간색, 남산 초록색 등등 응용용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서울의 색깔은 또 단청 빨간색이거든요. 그래서 뒤에서도 다시 보여드릴 것이고요. 자, 서체도 뭐 이렇게 서울 남산체라고 하는 서울시에서 또 핵심적으로 쓰는 서체가 있죠. 서울 남산체 뭐 이런 형태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해치 서울 줄여 해치라고 알면 되는 서울의 상징물. 자, 이제는 서울의 브랜드 했고요. 서울 마이 소울 했습니다. 서울의 상징물 해태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이제 캐릭터들로 좀 더 귀엽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았었죠. 뒤에 쭉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상징물 해치 캐릭터들도. 자, 그리고 또 원하는 이 서울시 지역 상식의 서울시 꽃, 나무, 새 포함해서 문제로 출제되기도 했었어요. 과거에도. 자, 서울의 꽃은 개나리입니다. 노란 개나리고요. 주로 언제? 4월이죠. 4월. 그래서 지역에 따라 4월에 개나리 축제 이렇게 여는 곳도 있는데요. 서울을 상징하는 꽃 개나리입니다. 서울의 기호와 풍토에 가장 적합한 꽃이고요. 이른봄 일제히 꽃이 피며 서울 시민의 협동 정신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서울의 나무입니다. 전행나무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도시공의 병충해에 강해서 수명이 긴 나무로 꼽힙니다. 자, 71년 이렇게 서울을 상징하는 나무로 은행나무를 지정하였고요. 또 크게 자라죠. 거목으로 성장하는 은행나무의 특성은 수도 서울의 무한한 발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은행나무에 대한 조금 논란 아닌 논란도 있죠. 잘 알지만 은행나무가 노랗게 됐을 때는 너무나 아름답죠. 은행잎이 많이 떨어져도 그렇고. 또 바로 그 은행 열매가 떨어지면서 냄새가 사실 엄청 많이 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밟고 다니고 자동차들 바퀴에 밟히면 막 그 집 안까지 냄새가 나고 심지어는 그 은행을 수거하기 위해 밤이 되면 약간 할머니 분들이 아주머니 분들이 나와서 길가에서 막 다 줍고 있다고 하니까 사고의 위험성도 높다고 해요. 그래서 지자체에 따라서 은행나무를 좀 이렇게 잘라내는 가지를 많이 잘라낼 때도 좀 작업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다른 나무로 대체한다 하는 구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서울의 나무, 은행나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까치는 우리가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길조로서 상서로운 소식, 상서롭다라는 것은 그만큼 길한 징조를 말하죠. 좋은 징조를 우리가 상서롭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미리 알려준다라는 길조입니다.
또 전래 설화에서 사랑의 달이 바로 견우와 직녀의 오작교죠. 까마까치라고 하는 오작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전설 등에 따라서 서울의 상징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까치를 길조, 까마귀를 흉조로 보지만 일본은 반대라고 하죠. 또 까치 떼들이 몰려다니면서 곡식을 해치기도 하고요. 뭐 심지어는 뭐 사람의 막 뭐를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대요. 자, 다만 우리는 그래도 길조로서의 까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서울의 꽃은 개나리, 서울의 나무는 은행나무, 서울의 새는 까치가 되겠습니다. 기본 상식에 당연히 또 포함이 되겠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야기해왔던 서울시가 좋아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고 했었죠. 바로 동행과 매력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함께 가자 동행입니다. 역시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또는 역시 정말 있는 자와 없는 자, 특히 당연히 우리가 이 저소득층이라든지 돌봐주어야 하는 그런 복지의 어떤 혜택을 주어야 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과 손잡고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매력 있어, 매력 있어, 매력이 있는 그런 도시로. 그래서 앞에서처럼 무수히 많은 뭐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시각적으로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또 좋아하는 그런 지금 현재 서울시입니다. 자, 동행 매력 특별시라고 했어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 이렇게까지 지금 포함이 되어 있겠죠. 서울의 목표 비전을 나타내는 슬로건이며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 도시 그리고 매력 있는 글로벌 선도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서울 양극화 해소.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말 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돌봐주고 판자촌도 방문하고 서울역 앞에 사실 노숙자들 많이 아직도 있는데요. 그들 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서울의 매력을 높여서 앞에 우리가 뭐 뉴욕이나 런던과 같이 정말 탑3 안에 포함되는 그런 도시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현재는 10위 이렇게 이제 순위로 있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의 상징색도 있습니다. 단청 빨간색이에요. 단청 빨간색은 고추장색인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좀 비슷하긴 하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오늘 넥타이를 약간 단청 빨간색으로 강의를 위해서 제가 준비해 보기도 했는데요. 무병과 화평을 바라는 기원의 색입니다. 600년간 왕의 공간에 사용된 궁의 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민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물론 또 현재로 보니까요. 서울시에서 매년 색깔을 좀 지정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단청 빨간색이 너무 어둡다 이런 평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매년 서울시에서 좀 디자인을 강조하면서 서울의 색깔을 만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서울을 상징하는 색깔은 단청 빨간색이 맞고요. 또 서울의 기조색은 한강 은백색이라고 해서 많은 글자 같은데 이 한강 은백색이 또 활용되기도 합니다. 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런 한강의 색이며 백색, 우리는 백의 민족 이렇게 했듯이 민족의 색이며 또 서울의 산을 이루는 화강석의 색이 화강암의 바위가 있고요. 그 돌이 화강석이 되겠죠. 이런 건축들에 많이 쓰이는 화강석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서울의 상징색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2024년 기준으로 서울에서 발표한 서울색이 있어요. 단청 빨간색은 상징색이고요. 서울 색깔이라고 이제 지정을 했는데, 자, 이것을 스카이 코랄색이라고 하는 스카이 코랄색이라는 이름의 물론 이제 영어로 해석을 한다면 스카이는 하늘이고 코랄은 산호거든요. 산호. 그래서 하늘빛이 산호빛이다 이렇게 하는 이게 약간 이제 분홍색이 조금 섞여 있어요. 분홍색도 섞여 있고 여기에 또 약간 주황색도 섞여 있는 원래는 한강의 노을, 한강에서 바라본 저녁 노을에 비친 색깔이다라고 해서 스카이 코랄색을 2024년의 색깔로 정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매년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는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색 단청 빨간색 그리고 서울의 기조색 한강 은백색 이렇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서울시 서체도 보이죠. 크게 두 가지. 한강채, 서울 한강채가 있고요. 앞에서 우리 살펴보았던 서울 남산채가 있었죠.
그래서 당연히 무료로 공유할 수 있게 하고요. 폰트로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체가 사용되어 있는지까지도 예상 문제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한강체, 서울 남산체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은 크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선도도 있어요. 40년 만에 변경된 서울 지하철 노선도고요. 뭐 우리는 잘 알지만 서울 지하철은 몇 호선까지? 9호선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노선도가 사실 약간 뒤죽박죽된 듯한, 복잡한 듯한. 그래서 지하철을 타면은 이제 왼쪽 오른쪽에 의해서 방향은 뭐 달라지기도 하죠, 방향에 따라. 하지만 한쪽은 9호선까지 다 있는 게 있고, 아니면 내가 타고 있는 전철 뭐 2호선이라든지 5호선이라든지 이런 제 아니면 정말 우리가 1호선이라든지 그거 하나만 딱 나와 있어서 알기 쉽게 돼 있게 나와 있죠. 자, 그래도 어쨌든 기존 노선도는 좀 복잡해요. 위치를 알기 어려운 노선도 형태, 잘 구분이 되지 않는 환승역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특히나 또 외국인이라든지 시각 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어려워했기 때문에 편하게 노선도의 그림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구나 쉽게 노선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색으로 9가지 9호선으로 구별을 해 놓았고요. 물론 경의중앙선, 신분당선 등등 공항철도 등등도 다 색깔로 구별을 해 놓았습니다. 자, 물론 각 몇 호선마다의 색깔이 무엇인지까지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혹시 자주 타고 다니시는 지하철이 있다면 그 색깔부터 기억해서 하나씩 하나씩 확대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 버스와 지하철과 관련해서 교통과 관련해서 우리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 정차역이 있고 환승역이 있고 이런 그림까지도 좀 알기 쉽게 색깔과 패턴으로 구분했다는 것이고요. 자, 이게 조금 더 알기 쉬운 모양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 기준으로 보아서 동그랗게 했고 표시들을 했습니다. 여전히 뭐 9호선이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매우 지하철 이용이 편하다. 또 뭐 기후 동행 카드 등을 포함하여서 역시 여러 가지 K패스 등을 통해서라도 수도권의 인천 또 아이패스, 경기 패스 이런 다양하게 수도권까지도 확대해 나가면서 대중교통을 정말 이용하고 또 그래서 저렴하게 편하고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뭐 가끔 파업을 해서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하는 이런 이제 우리가 지적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 인력 등을 통해서 또 빨리 우리가 그런 중간에 공백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지하철 노선도이고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신호등 방식의 환승역입니다. 뭐 환승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걸어가다 보면 좀 멀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정말 일사불란하게 아주 한눈에 가시적이고 가독성 있게 알 수 있는 그런 지하철 노선도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외국인을 배려한 이런 표기 방식들도 나타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우리는 서울의 이야기, 가장 시작, 서울시에 대한 소개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애정이 있는 거 맞죠? 관심이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근무하고자 하는 또 여러분이 일하고자 하는 이 서울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해서 작은 관심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갔던 서울의 곳곳의 서울의 공간에 알 수 있고 또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는 2일강 서울시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서울의 역사로 잠시 후에 서울의 역사로 또 들어가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사와 또 관련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서울시 시정상식 특강을 시작을 했고요. 자, 1강은 여기까지입니다. 2강 때 또 뵙도록 하시죠.